사실 세계 증시의 출렁임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금리 인상을 작년부터 천천히 시작했어야 하고 양적 완화 축소, 대차 대조표 축소도 또한 천천히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런 급격한 통화량의 감소는 증시에 대한 영향은 둘째치고라도 실물 경제에 영향을 강하게 미칠 것입니다. 즉, 반드시 경기 침체를 만들 것이라는 얘기죠. 영약 관화라고 할까요? 조심해도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연방준비제도는 대놓고 경기 침체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폴 볼커 의장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강아지나 송아지나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할 정도로 인상해야 할 때는 절대로 안 하다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과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현재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면서 금리 인상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그냥 무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인상되고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인데 네, 맞습니다. 급등하는 이유는 전쟁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라고 말씀하신 프리드먼 할아버지도 계시지만 그건 중장기적이거나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고 중단기적으로는 전쟁도 또한 반드시 물가 상승을 야기합니다. 아니 지금의 물가 상승이 통화량의 증가 때문이어도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해야 할 판에 전쟁이 원인이면 금리 인상으로 잡히겠습니까? 그렇게 급하면 작년부터 하지 그랬어요. 원인이 통화량 때문이 아니라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의 폭등이라면 공급이 문제이기 때문에 통화량을 줄인다고 해서 그 물가를 잡을 수 없습니다. 잡을 수 없는 걸 강제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현재 화폐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시중의 통화량을 줄여야 가능합니다. 가령 한국 국민이 5천만 명이고 시중에 통화가 5천만 원이 풀려 있어. 이런 식 나눠 갖고 있는 상태지만 여기서 통화량을 더 줄이면 1원이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쌀이 1원이라면 반드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지 쌀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죽여가며 수요를 줄이는 방식이죠. 이 고난은 언젠가 굶어 죽는 사람이 사라지면 수요가 줄어들어 해결되겠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축소되며 많은 사람들이 빈민이 됩니다. 빈민이 되면 구매력이 사라지니 당연히 수요가 줄고 물가도 하락하겠죠. 이를테면 빈대는 반드시 잡을 수 있겠지만 초과 삼가는 반드시 불에 탄 후일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세상을 뒤흔드는 금융정책을 펴고 있는 동안에 한국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금리는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도 너무 많은 상수와 변수가 존재합니다. 다만 경제 규모가 과거보다 큰 만큼 미국의 폭력적 금리 인상의 위기를 유연한 대처로 넘길 수도 있었는데 벌써 경기 침체의 느낌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비판하기 위해 우선 금리 인상의 영향력부터 간단히 알아봅시다. 1. 금리 인상은 채권 가격의 하락과 채권 이자의 상승을 불러옵니다. 2. 전반적인 자산 가격의 하락을 불러옵니다. 3. 은행의 예금이자 대출이자를 상승시킵니다. 4.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5. 환율의 하락을 야기합니다. 6. 성장률을 둔화시킵니다. 7. 기업의 투자와 개인의 소비를 감소시킵니다. 8. 부도나 파산이 증가합니다. 9. 외화의 투자 동기 유발이 증가합니다. 앞의 내용은 자기적으로 나눈 것인데 원인이 되는 것과 결과가 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고 더 자세히 나눌 수도 있지만 대략 이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번부터 9번까지의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번잡해져서 가장 중요한 5번에 대한 해설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대해서는 실상 한국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인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미국으로 빨려나가면서 달러 대비로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원화의 가치가 추락합니다. 어차피 지금의 세계적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의 문제로 통화정책으로 잡기가 힘든 문제인데 그건 달러로 평가했을 때 얘기고 실상 한국의 금리 인상으로는 외국의 공급 물가를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외국의 상품 가격은 그대로 있고 국내에 돈을 줄여 강제로 수요를 꺾는 방법의 처방이죠. 하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중진국임에도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금리의 인상은 이 성장의 둔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꺾이면 국내 경제만 망가질 뿐이고 한국만 가난해질 뿐입니다. 영끌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빛으로 자선을 마련한 청년 세대는 앞서 경험해보지 못한 고금리 시대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되면 이들이 비싼 값에 산 집들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자산 효과로 소비 위축과 하우스 푸어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한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공급 물가 상승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통화 가치를 올리면 원자재를 수입할 때 수입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미국의 연방금리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의 우위에 서기 위한 시간과 기간은 무한합니다. 금통위 때마다 상황을 살펴가며 경제 충격을 감소시켜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물가 상승을 어차피 잡을 수 없고 통화 가치 상승만이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원화 가치가 절하된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원화 매도의 근본적인 원인이 현재 금리 차이가 문제라기보다는 경기 침체가 확실해지는 상황에서의 불안감으로 인한 해외 자금 회수적 성격이 더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금리 인상이 더더욱 타당해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만으로도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와 한국 금리가 역전된 상황은 몇 번 있었고 그때마다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툭하면 산업 기반이 없거나 무능한 정부에 의해 극심한 물가 인상을 겪거나 외화의 유출을 겪는 나라들에 비해 아직까지는 한국의 경제 기초 체력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들처럼 금리를 급격히 인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 균형과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일에 대해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쓸데없는 개입으로 손실을 입히는 것을 매우 꺼림칙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들은 자신들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일을 했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갖고 있는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휘두르기도 하죠. 부디 이번 한국은행의 빅스텝이 한국 경제의 앞날에 암운으로 들이우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은행에 대한 실망으로 영상을 급작스럽게 만들어 준비가 부족하지만 미래에 다룰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미숙하더라도 널리 양해 바랍니다. 그럼 안녕.